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옵션은 지금 사죠. 지금 거래하죠. 그리고 만기, 여기가 만기라고 칩시다. 만기는 미래 시점이에요. 그러면 옵션의 그 가격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동성은 지금으로부터 미래 이 만기 때까지의 실현된 변동성에 의해서 옵션의 프리미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죠? 미래니까. 이 숫자를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오면 알 수 있어요. 미래가 되면.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 변동성 값을 알아야 옵션 가격 모형에서 계산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대리 변수로, 첫째 과거 변동성, 두 번째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이 사용이 된다.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 같은 대상물의 경우에 옵션 만기까지 예를 들어서 6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거 6개월 간의 이 대상물의 표준 편차 변동성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옵션 모양에다가. 같은 대상물이니까 앞으로의 6개월의 변동성의 크기는 지난 6개월의 변동성 크기하고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궁예주책으로 과거 변동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방법이고요. 어느 정도 또 정확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꽤 정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재 변동성이에요. 내재 변동성은 뒤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 과거 변동성이 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먼저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내재 변동성이 뭔지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또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자, 옵션 가격 모형에서 그 실현된 변동성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과거 변동성, 영어로는 historical volatility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거를 대리 변수로 사용을 합니다. 과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물의 과거 가격으로부터 계산된 통계적인 추정치다. 자, 그럼 과거 변동성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뭐 옵션 그 차익거래 뭐 이런 걸 하면서 연속적인 변수, 이산적인 변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미래가치 현재가치 계산할 때 자연도수 2에 마이너스 R 곱하기 T 승 해갖고 미래가치 현재가치 환산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시간이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느냐, 뭐 1년에 한 번 이자를 준다, 두 번 준다, 세 번 준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는 식으로 전제를 두고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환산하느냐, 그게 이제 이산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이 타임, 시간 변하는 걸 아주 끊임없이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연속적으로 쫙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연속적인 시간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런 연속적인 그 계산 방법을 적용하려면 여기에 우리가 과거 변동성을 계산할 때 연속적인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연속적인 수익률. 연속적인 수익률은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먼저 다시 돌아가서 과거 변동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잠깐만요. 과거 변동성 어떻게 계산하느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 S1, 1기, 2기, 3기, T기까지 대상물 가격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쭉 이제 세로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그대로 거기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요. 그래서 수익률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럼 즉 1기, 2기, 즉 예를 들어서 뭐 10월 1일이 S1이다. 10월 1일날 가격이 S1이다. 10월 2일날 가격이 S2다. 10월 3일날 가격은 S3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건 가격이에요. S1, S2, S3. 이거를 시간 연속적인 수익률로 계산한다. 그럼 어제 대비
예를 들어 어제는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105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어제 대비 5% 수익률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근데 100만 원이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뭐 90만 원으로 하락했다. 그럼 마이너스 10% 수익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백분율로 보다 우리가 계산을 이제 그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수익률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그 공식이 S1과 S, 즉 10월 1일에 비해서 10월 2일 날 몇 퍼센트 변했는가 계산하려면 자연 로그 S1분의 S2로 계산하면 연속적인 수익률이 계산이 나와요. 왜 그런가는 좀 뒤에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U1은 즉 수익률은 요 일기 때 수익률은 S1분의 S2의 자연 로그 값. U2 두 번째 기간의 수익률은 S2분의 S3. 그렇죠? 10월 2일 대비 10월 4일의 수익률은 10월 2일의 수익률분의 10월 3일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이것의 자연 로그 값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계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시해 버리면 UT라고 하는 것은 ST분의 ST 플러스 1의 자연 로그 값을 계산한다 이거죠. 이게 왜 연속적인 수익률이냐? 이 설명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양변의 요거에 자연 로그를 취해 봅시다. 역으로 자연 로그를 취하면 2에 이게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건 S1 1로 넘어가죠. 그죠? SI가 넘어가고 2 곱하기 UI가 되고요. 이건 뭐예요? 연속적인 이게 수익률이죠. SI 플러스 1 이 값은 SI의 요만큼의 미래가치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U가. 연속적인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헤맬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구나 하는 거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I는 연속복리 수익률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한 그 연속복리 수익률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통계학 시간에 표준 편차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각각의 관측치를 평균값으로 뺀 여기 편차잖아요. 그죠? 아,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제곱을 그려놔서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준 다음에 관측치 이 개수의 마이너스 1 그죠? 해서 계산해갖고 요 자체는 분산이고요. 이거를 제곱권을 씌워주면 여기 표준 편차가 됩니다. 표본 표준 편차는 S로 표시하고요. 그죠? 이거는 뭐 통계학 공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 데이터 이렇게 주어졌다 칩시다. 2, 4, 6, 8, 9일 동안에 데이터가 나왔어요. 주가가 나왔어요. 주가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 연속봉의 수익률 구합니다. 먼저 요 0.006231은 어떻게 계산됐어요? 이거는 뭡니까? 전날 가격 40분의 오늘 가격 40.25의 자연 로그 값입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로도 계산이 나와요. 그럼 요 0.6192는 뭐예요? 이번에는 40.25분의 40.50의 자연 로그 값. 이런 식으로 계산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값의 평균을 구해요. 여기 U바를 구합니다. 여기 U바. 평균값 구하니까 U바가 나오고요. U바를 구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까이 값에서 평균값 0.006231 마이너스 이 값은 어떻게 계산됐어요? 0.006231 마이너스 평균값인 0.000779의 제곱 그죠? 뺀 거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합니다. 이걸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t-1로 나눠줍니다. 제곱을 다 더한 게 0.0003이고요. 그거를 관측치 마이너스 1분의 1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평균값 표준편차가 0.2138이 나오고요. 자, 이게 이제 매일매일의 그 날 데이터로 일별 데이터, 데일리 데이터라 그래요. 매일매일의 주가를 가지고 계산한 표준편차입니다. 이걸 연율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이제 1년 동안의 거래 일수가 250일이에요. 토요일, 금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하루에 5일씩 거래된다 치면은 1년에 거래하는 날짜 수가 250입니다. 연간 변동성으로 고치려면은 0.2138, 이건 데일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루트 250을 곱하면 33.8%, 연율로 계산한 변동성이 33.8%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변동성, 지나간 과거의 주가를 얻어낼 수가 있죠. 주가가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가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칠 수 있고요. 오래된 데이터, 장기 데이터는 한국 거래소에서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쭉 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변동성 값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이 값을 실현된 변동성에 대한 그 대용 변수로 집어넣어서 옵션 가격 계산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계산해내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옵션 가격에는 이제 대상물 가격의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시중에서 옵션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죠. 시중에서. 그죠? 시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가격이 형성되잖아요. 프리미엄이. 그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옵션 가격이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이 나오게끔 영향을 주는 게 현재 가격, 행사 가격, 이자율, 만기, 변동성, 이런 것들 영향 줘서 5만 원이 된 거로 실현이 된 겁니다. 실현이라기보다도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이라는 것의 값이 나오기까지 이미 그 안에 영향을 주는 5가지 변수가 다 그 안에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변동성 값도 내재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얼마 정도 되는 영향을 줘서 5만 원이라는 값이 형성된 거잖아요. 자, 그렇게 개념적으로 옵션의 가격을 보고 여기에 영향을 준 변동성 크기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내재된 변동성이다. 이제 implied volatility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내재 변동성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옵션 모형이라는 게 있죠. 옵션 모형.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쇼스 모형이 있어요. 블랙쇼스 모형에 이제 모형이 있습니다. 뒤에 배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상물 가격 S가 들어가고요. 행사 가격이 들어가고요. 만기가 들어가고요. 이자율, 그리고 변동성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이 값들을 여기다 모형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걸 블랙박스라고 합시다. 이 안에 딱 이 모형 값들을 다 집어넣어요. 변수 값들을. 그러면 아웃풋으로 이게 탁 튀어나와요. 옵션 이론 가격이. 자, 그러니까는 이게 얘들의 독립변수고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라는 거죠. 그럼 이게 미지수예요. 모르는 값.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변수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옵션 시장 가격이 결정이 돼요. 시장에서 옵션의 가격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론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해갖고 나온 가격이에요. 따라서 역으로 이 모형에다가 이것들은 4가지 이걸 다 넣고요. 거기다 옵션 시장 가격을 넣고요. 변동성만 빼놓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모형에다가 나머지 변수를 집어넣으면 변동성 값이 역으로 계산이 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z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x가 1, y가 2면 z가 3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요 모형에다가 x값, y값 넣으면 z값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역으로 x값이 1이라는 걸 알고 z값이 3이라는 걸 알면은 역으로 y값이 역으로 계산하면 2라는 것이 계산이 때 나오잖아요. 역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y가 변동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변동성을 그죠? 알고 집어넣었을 때 최종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최종 결과값을 알고 있다고 치면은 변동성을 모른다고 치고 그럼 이걸 다 집어넣고 하면은 y값이 2가 나오듯이 이 경우도 지금 옵션의 시장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요.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모형에 집어넣고 나머지 4가지 변수를 넣고 변동성만 빼놓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모형을 돌리면은 변동성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된 거를 내재 변동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 내재 변동성은 시장에서 거래자들이 평가한 변동성의 크기입니다. 왜? 이 가격이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계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한 변동성의 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안 되네. 자, 이런 내재 변동성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반복 탐색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계산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거니까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동수까지 다 됐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됐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실제 모형을 이용해서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그 방법들을 설명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항 모형에 의한 옵션 가격 계산 있고요. 블랙쇼스 모델에 의한 가격 계산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이용해서 어떻게 옵션 가격을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항 모형에 의한 옵션 가격 계산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마칠게요. 수고들 했습니다.